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3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30분입니다. 어제 아이렌과 아이렉스를 불타기 했어요. 목요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NVDL과 TSMC를 단타 칠 생각으로 어제 매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17% 정도 수익을 보고 그냥 매도했어요. 오늘로써 국내 주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아이렌과 아이렉스가 많이 상승을 해서 꼭지점에서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렌은 1050만원과 15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이렉스는 890주와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이렌은 현재 6% 정도 수익 중이고요. 아이렉스는 9% 정도 수익 중이에요. 어제 NVDL 100주 1200만원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1.7% 손실 중에 있어요. 리게티 컴퓨팅도 추가 매수를 해서 186주인 65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불타기를 해서 수익률은 현재 6% 정도입니다. 로켓랩은 18주 2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로켓랩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서 현재 10% 정도 수익 중에 있어요. 리커전은 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주를 갖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740만원 정도 보유 중에 있어요. 현재 5% 정도 수익 중에 있어요. SOXL은 15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1.7% 정도입니다. 어제 TSMC를 20주 970만원 정도를 매수했어요. 현재 0.07% 손실 중에 있어요. 하나를 매수 후 3일 정도 보유했었는데요. 오늘 전량 매도했어요. 요즘 이란 문제로 인해 방산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더 들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오늘 매도하고 말았어요. 800만원 정도 투자해서 3일 동안 13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SOXL 그래프를 보면 60달러 근방까지도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상반기에 큰 웅덩이를 기다리며 SOXL을 기다릴 거예요. 현재는 60%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장 끝나고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TSMC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NVDL을 어제 12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금요일 6시에 장이 개장되면 NVDL을 전량 매도할 거예요. 그래프상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TSMC도 사상 최고점인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금요일 시초가에 전량 매도할 생각이에요. 리게티 컴퓨팅은 현재로서는 주가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슈를 받을 때까지 그냥 조금씩 매수해 볼 생각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건데요. 매수 목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까지만 매수하고 더 이상 매수하진 않을 거예요. 어제 아이렌이 12% 정도 급등을 했고요. 아이렉스는 24%나 최고점을 뚫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렌 그래프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61선을 살짝 거치면서 61선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렌과 아이렉스를 최고점에서 불타기를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총 3천만원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심적인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추가 매수 없이 이 포지션으로 유지할 생각이에요. 리커전도 어제 200만원 이상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61선과 121선을 돌파하려고 4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유일하게 로켓넷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넷은 추가 상승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80달러 밑으로 눌림목이 온다면 그때 매수해 볼 생각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일전에 1480원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급락했었는데요. 지금은 V자 반등으로 정고점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10원이 변동될 때마다 저희 계좌에서는 120만원 정도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1월달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까지 동원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결국은 환율 방어도 못하고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만 증발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취약하고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침체와 경기 우려감 속에서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트럼프로 인해 파월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자기 발등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공화당 또한 트럼프를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은 FOMC 긴급 회의를 해서 금리 인하를 전면 재조정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1월 28일 날 FOMC 회의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는 시장의 충격이 올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주식 포지션을 조금 더 줄여볼 생각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섬뜩한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은 1930년대식 붕괴가 온다라고 해요. 레오 달리오는 지금 당장 금을 사랍니다. 그 이유를 미국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부채로 꼽았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주와 증손주들이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달러로 이 거대한 빚을 갖게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재정 구조가 지속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어요. 달리오는 현재 미국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진단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관세 정책을 두고 전 세계 생산 시스템에 돌을 던져 망가뜨리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자람은 내일 14일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발표가 날지 우려가 됩니다. 아니면 판결 발표를 조금 더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제 모처럼 만에 1억 10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어요. 이더리움 또한 계속 유출되다가 어제는 순유입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아직은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이 60% 정도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현금 보유 비중을 더 늘릴 생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